오늘은 얼마 전 여행을 다녀와서 겪은 A가 전해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A와 B는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 때문에 들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사람도 거의 없는 한적한 전철역에서 밤에 출발하는 전철을 기다리며 그들은 상학김밥과 음료를 나눠 마시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힐링해보자. 저번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제대로 못 쉬었지만 이번에는 펜션 잡아놓은 것 오늘 확인했으니까 걱정 마. B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A는 배낭을 톡톡 치며 대답했다. 그거 좋지. 진짜 오랜만에 숨 좀 쉬겠다. 그 평화로운 순간을 깨트린 건 불쑥 들려온 기이한 소리였다. 헉, 헉, 헉. A가 고개를 돌리자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휘청거렸다. 그는 마치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남긴 채 바닥에 무겁게 쓰러졌다. 야야, 큰일 났다. B가 소리쳤고 A는 그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기 영영역 승강장인데요. 어떤 분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둘은 당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남자의 입에서는 꺽꺽 소리를 내며 A와 B를 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고 거품 같은 침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A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공포에 온몸이 떨리면서도 남자의 가슴을 누르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이를 악물었다.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 이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은 숙련된 손길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남자를 들것에 옮기고 병원을 향해 출발했다. 들것에 실린 그 남자는 전철역 승강장을 나갈 때까지 다시 심장이 뛰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가면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A와 B는 구급대원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체력이 다해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구급대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자의 보호자분도 병원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인계받을게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이 짧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두 명은 잠시 기다리다가 마침 전철의 도착 안내방송이 흘러나온 걸 들었습니다.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B가 A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야, 이제 가자. 우리가 할 건 다 했잖아. A는 어딘가 찝찝했지만 더 이상 본인들이 할 것은 없었기에 결국 전철에 올랐습니다. 여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펜션에 도착해서 불멍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 푹 쉬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B는 내내 웃으며 즐겁게 즐겼으며 A도 마찬가지로 즐겼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괜찮을까? 머리 한 구석에서는 쓰러진 그 사람이 계속 맴돌았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밤 A는 악몽을 꿨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낯익은 역의 승강장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역겨운 것이 본인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기괴한 얼굴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변형되었지만 A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날 전철역에서 쓰러졌던 남자라는 것을 말이다. A는 도망치려다 침대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깼다. 악몽이라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후로도 매일 밤 비슷한 꿈이 이어졌다. 불 꺼진 밤, 창문 너머에서 보이는 승강장에서 그 남자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반복됐다. 결국 A는 버티지 못하고 집안 곳곳에 정화소금을 뿌리고 달마 그림까지 구해 걸었다. 이러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를 애써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A는 다시 승강장 꿈을 꿨다. 여행을 떠나는 날의 승강장. 멀리서 다가오는 남자의 형체.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웠다. 그의 손은 창문 바로 앞에 걸쳐 있었고 기괴한 미소 같은 게 입가에 번져 있었다. A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숨이 막히는 순간 다행히도 눈이 번쩍 떠졌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유난히도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A는 잠에서 깬 것에 안도하며 자신도 모르게 창문 쪽을 돌아봤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창문에 승강장이 보이며 희미하게 누군가의 얼굴 같은 것이 비쳐 있었기 때문이다. 입술은 찢어질 듯 웃고 있었고 눈은 새카맣게 가라앉아 있었다. A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 숨이 막히고 온몸에 핏줄이 얼어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저놈이 들어올 것 같은데? 남자가 손을 들어 유리창을 내려치려는 순간 갑자기 창문을 따라 찌직하는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 같은 스파크가 튀어올랐다. 그 순간 창문을 끼려던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충격에서인지 A는 잠에서 깨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땀에 젖은 시트가 등에 찝찝하게 달라붙었다. 창문을 보니 더 이상 승강장은 보이지 않았고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의 풍경이 보였다. 꿈속의 꿈? 그 존재가 나를 괴롭히려고 장난치는 건가? 심호흡을 하며 방 안을 둘러본 A의 시선은 침대 근처에 걸려있는 드림캐쳐로 향했다. 그것은 부모님이 얼마 전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며 기념품으로 사온 것이었다. 샤먼에게 직접 산 것이라면서 아사비 케이시라 부르며 A의 방 침대 근처에 정성스럽게 달아두었는데 A는 그저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드림캐쳐의 그물망 사이에는 작은 물방울 같은 이슬이 맺혀 있었다. A는 오싹한 기분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저게 막아준 건가?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며 비가 새학나자 곧바로 핸드폰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빗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전화하면 욕하겠지? 그래도 비상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시간이 좀 지나서 연결음 대신 바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저 혹시 비 핸드폰 아닌가요? 맞으면 비 좀 바꿔줄래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들려온 대답은 A의 온몸에 서늘한 전율을 흘려보냈다. 오빠가 밤사이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A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어제 전화할 때만 해도 별 문제 없어 보였는데? 여동생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인해서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준비하던 중 오빠도 깨우려고 들어갔는데 B의 여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한순간 스쳐 지나간 건 어젯밤 꿈속에서 본 그 기괴한 존재의 얼굴이었다. 분명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왜 B가 죽은 거지? 그날 멍하니 하루를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온 A에게 드림캐쳐가 보였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드림캐쳐의 매듭에 맺힌 이슬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걸러냈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이제야 A는 알았다. 그 남자는 우리 둘을 동시에 노렸다는 것을 말이다. 결국 두 사람을 동시에 노리다 그 존재가 보다 손쉬운 사냥감인 B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다음날 B의 장례식장에서 B의 여동생은 A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가 죽기 전날 아침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밤마다 누군가가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내려보고 있다고 했어요. A는 그 앞에서 뭐라 말을 해주지 못했다. 그건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이었다. 단지 차이점은 자신의 방에는 드림캐쳐가 있었다는 것. 장례식장을 나서며 A는 다시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남자는 차례대로 우리 두 명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A와 B, 우리 두 사람을 동시에 노리고 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던 누군가는 살아남았지만 그런 것이 없던 누군가는 결국 그 승강장에 끌려간 것이 아닐까? 이 말을 끝으로 A는 자신이 잘 때 꼭 근처에 드림캐쳐를 걸고 잔다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